여러분, 4200만 화소의 풀프레임이에요. 그리고 1억 200만 화소의 중형 카메라입니다. 어떤 사진이 4200만 풀프레임이고 어떤 사진이 1억 2천만 중형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바로 중형 카메라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훨씬 더 큰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중형 카메라.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그래서 오늘은 칼모 입장에서 이 중형 카메라가 풀프레임 카메라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풀프레임과 중형 카메라의 사진 퀄리티, 풀프레임의 14비트 로우 파일과 중형의 16비트 로우 파일의 색감 차이, 그리고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중형 카메라의 거대한 이미지 센서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참고로 중형 카메라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럼 같은 칼몬 입장에서 중형 카메라와 풀프레임 도대체 뭐가 다른지 같이 보시죠. 그럼 먼저 오늘 비교할 풀프레임과 중형 카메라를 소개하겠습니다. 풀프레임은 소니 알파7 R3입니다. 4200만 화소의 풀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중형은 무려 1억 200만 화소의 후지 GFX100S입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4200만 화소의 풀프레임 그리고 1억 200만 화소의 중형 카메라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이 풀프레임이고 어떤 사진이 중형 카메라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맞추셨나요? 그럼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두 사진 모두 두 번째. 두 번째가 중형 카메라의 사진입니다. 어떠신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차이를 못 느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다르죠? 주변부예요. 선에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상도일 겁니다. 후지필름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1억 200만 화소의 원본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100% 사이즈입니다. 이 부분이 이만큼 확대된 거예요. 소니 알파7 R3가 아무리 4200만 화소의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1억 200만 화소, 1억 200만 화소의 후지 100X와 같은 중형 카메라의 사진 결과물과의 비교는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중형 카메라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냐? 이미지 센서의 크기 차이예요. 이것이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와 중형 이미지 센서의 크기 차이입니다. 1.5 크롭과 비교해볼까요? 판형이 깡패입니다. 참고로 알파7 R3의 이미지 해상도는 7952 곱하기 5304 픽셀입니다. 그리고 1억 200만 화소의 후지 100X의 이미지 해상도는 11648 곱하기 8736 픽셀이에요. 그리고 로우 파일 한 장의 용량은 무려 129MB입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니 알파7 R3의 4200만 화소 사진만 보더라도 와, 정말 선명하다, 역시 풀프레임 4200만 화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억 200만 화소의 중형 카메라, 충격적이네요. 아마 이 부분은 최신형, 그러니까 6000만 화소의 알파7 R3를 가지고 와도 이 1억 200만 화소의 중형 카메라의 결과물과의 비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굳이 1억 200만 화소, 이런 초고해상도 카메라가 왜 필요하냐? 대형 인화나 프린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가의 카메라가 왜 필요한 것이냐?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중형 카메라와 풀프레임의 해상도를 제외한 사진적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로우 파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35mm 풀프레임 카메라는 14비트 로우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셀블라드나 페이지원, 후지 X100과 같은 중형 카메라는 14비트가 아닌 16비트, 무려 16비트의 로우 파일을 사용합니다. 잘 보세요. 왼쪽이 α7R3로 촬영한 14비트 로우 파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16비트 로우 파일이에요. 하얗게 날아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개조 차이입니다. 동일한 카메라 설정, 환경, 조명에서 몇 번을 촬영해도 개조는 중형의 합승이었어요. 데이터상 16비트는 14비트에 비해서 채널별로 4배, 총 64배의 더 풍부한 색감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 카메라가 이 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서 사진적 결과물이 훨씬 더 풍부한 색감, 더 넓고 풍부한 개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왼쪽이 풀프레임 14비트, 오른쪽이 중형의 16비트입니다. 하늘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 있죠. 포토샵의 카메라 로고에서 흰색 계열을 조절해 볼게요. R3로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어두워지는 반면 16비트 중형으로 촬영한 사진은 하늘에 파란색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카메라를 질문할 때 이 카메라의 화질이 어떠냐? 화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사실 이 화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된 단어인데 사진적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선예도, 해상도, 그리고 컬러,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부분은 확실히 중형 카메라가 풀프레임 카메라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선예도와 컬러, 이 두 가지만으로도 왜 더 좋은 사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냐 저 스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선예도와 컬러, 그거 외에도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바로 중형 카메라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었습니다. 보통 카메라가 화소수가 높으면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죠. 소니 α7S3가 동영상 특화받이긴 해도 화소수를 최소한으로 세팅하고 고감도 성능을 강조했잖아요. 그럼 적게는 5천만에서 1억 200만 화소, 이렇게 압도적인 화소수를 자랑하는 중형 카메라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어떨 것이냐,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고감도, 노이즈 성능 비교에 풀프레임은 파나소닉 S5를 사용했어요. S5 정도라면 출시된 지는 조금 지났지만 최신 S5 마크2, 소니 α7M4와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같은 센서일 겁니다. 그럼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카메라 설정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80분의 1초, 조리개 F4, ISO는 3200입니다. 그 다음 ISO 6400입니다. 12800, 25600, 51200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 1억 200만 화소, 2400만, 4000만, 6000만 화소도 아니고 1억 200만 화소의 고화소를 탑재한 중형 카메라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12800입니다. 픽셀의 입자를 보시면 중형 센서의 노이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결론은 대단한 차이는 없었어요. 중형 카메라가 적게는 5천만, 많게는 1억 화소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굉장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풀프레임 카메라와 비교해도 그렇게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떨어지진 않다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촬영한 이 바디가 하셀블라드, 페이지온의 모든 중형 카메라를 대표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 후지의 1억 200만 화소 100X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카메라와 비교해도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상당히 준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형 카메라와 풀프레임 카메라의 사진적 성능 비교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화질, 좋은 사진이다, 화질이다 라고 하는 선예도, 해상도, 색감적인 부분은 확실히 중형 카메라가 풀프레임 카메라의 상위 호환이었습니다. 그럼 사진 성능은 그렇다 치고 동영상적인 측면도 중형 카메라의 압승일 것이냐, 이게 궁금했어요. 참고로 후지 100X는 자체 SD카드로 4돌령 10비트의 4K 영상을 지원하며 외장 레코더 사용 시 12비트 애플 프로S 로우 코덱 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은
이 후지 100X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 시 이 거대한 중형 이미지 센서의 전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후지의 F로그 그리고 필름 시뮬레이션까지.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중형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 왜 궁금한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중형 카메라고 어떤 게 풀프레임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어떠실까요?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영상 모두 첫 번째가 후지, 두 번째가 파나소닉 S5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텐데, 중형 이미지 센서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래서 사진만큼 동영상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느끼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현재 최고의 동영상 퀄리티를 자랑하는 소니 센서의 S5, α7 M4, FX3 등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퀄리티입니다. 하지만 사진처럼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와 중형 이미지 센서의 크기 차이로 인한 압도적인 결과물의 차이 정도는 동영상에서는 아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풀프레임과 중형 카메라의 비교입니다. 솔직히 요즘 나오는 1.5 크롭바디나 풀프레임 카메라들의 사진 거의 똑같잖아요. 캐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카메라 제조사가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센서가 같다 그래서 판형이 깡패란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더욱더 거대한 판형으로 인한 사진의 즐거움, 타인과 다른 퀄리티의 사진, 새로운 사진의 손맛을 느끼길 원하시는 분들께 중형 카메라는 분명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며 중형 카메라를 처음 사용해봤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1.5 크롭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해봤지만 와, 사진이 다르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았고, 저도 여유가 있다면 이 100X를 하나쯤 소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오늘 영상처럼 여러분이 궁금한 카메라, 렌즈 비교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즐거운 사진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